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첫 덩크 버저비터로 마무리된 4차전. 5차전은 비교적 싱겁게 끝났습니다. 경기 내내 덴버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홈에서 131대 115, 16점 차로 승리하며 이제 시리즈는 3승 2패가 됐습니다. 덴버는 6차전 원정을 떠납니다. 이긴다면 시리즈 4승 2패로 마무리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만나게 됩니다. 클리퍼스가 6차전을 잡으면 대망의 7차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내내 전략 전술 싸움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니콜라 요키치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덴버는 클리퍼스의 볼핸들러인 제임스 하든과 카와이 레너드를 어떻게 막을 것이고, 위크사이드 도움 수비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날 경기도 비슷했습니다. 요키치는 외곽으로 나와 해지 디펜스를 통해 볼핸들러인 하든과 레너드에 대한 압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전 경기들보다 해지 빈도를 줄이고 드롭백을 통해 수비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클리퍼스의 요키치에 대한 수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전 경기들까지 이비차 주바치가 요키치를 1대1로 막고 도움 수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도움 수비가 갔을 때 요키치의 패싱 게임으로 오픈 기회를 내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후반전에는 하든이나 레너드가 요키치를 막고 주바츠가 에런 고든이나 러셀 웨스트브룩을 상대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고든이나 웨스트브룩의 주요 활동 반경은 코너 쪽입니다. 아무래도 요키치가 탑에 있기 때문이죠. 코너 쪽에 빠져있는 주바츠가 요키치가 밀고 들어오는 시점에 도움 수비를 펼쳐서 안쪽 공략을 막아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든이나 레너드가 최대한 요키치 상대로 버티면서 손질을 통해 요키치를 괴롭히겠다는 계획이었죠. 전반전까지는 주바츠가 요키치를 상대로 1대1 수비를 많이 펼쳤는데 요키치가 11득점, 4리바운드, 8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33.3%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수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요키치는 평소에 비해 야투 감각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요키치의 수비수가 바뀌었고 여기서 요키치는 단 2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25%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요키치의 패싱 게임과 득점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리퍼스가 후반전에는 수비 매치업도 바꾸고 지역 방어도 쓰면서 어느 정도 요키치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게 바로 자말 머레이의 폭발력이었습니다. 머레이는 물 만난 고기처럼 초반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득점 분포도 좋았던 게 1쿼터 10득점, 2쿼터 9득점, 3쿼터 11득점, 4쿼터 13득점으로 총 43득점을 쿼터별로 이쁘게 나눠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5리바운드 7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65.4%, 3점슛 성공률 57%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40득점 이상 경기를 6번이나 작성하면서 이 부분 1위가 될 정도로 폭발력을 자랑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 대행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자말 머레이는 큰 경기에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에 항상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서 5차전 활약을 예고했는데요.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도 오늘 밤 그는 훌륭했다, 막을 수 없었다라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죠. 터란루 감독도 머레이 활약에 대해 칭찬했는데요. 루 감독은 경기 내내 머레이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블리츠, 드롭백, 스위치 등 여러 수비를 꺼내 들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루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머레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풀업 3점, 미드레인지 등 모든 슛을 넣어버렸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 덴버는 머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4차전의 영웅이었던 에런 고든은 23득점을 기록했고 크리스찬 브라운 역시 11득점, 12리바운드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요키치도 득점은 저조했지만 13득점, 10리바운드, 12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경기 발부상으로 결장한 러셀 웨스트브룩도 전반 12분 동안 16점을 포함해 21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웨스트브룩의 복귀는 덴버에 엄청난 도움이 됐습니다. 덴버의 가장 큰 약점은 요키치가 빠지는 구간에서의 생산성입니다. 요키치가 없을 때 덴버는 득점력이 급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웨스트브룩이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에 요키치가 빠져도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2쿼터 초반 요키치가 쉬는 구간에 덴버는 17대 18로 단 한 점 뒤쳐졌고 이 구간에 웨스트브룩은 무려 11득점이나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클리퍼스의 대처는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전반전까지 경기 계획 자체는 좋았습니다. 빠른 템포의 공격, 페인트존 공략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덴버의 외곽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돌파를 통한 페인트존 공략이 눈에 띄었고 여기서 나오는 공을 3점으로 연결하면서 확실하게 응징했습니다. 다만 후반전 들어서 동력을 잃어버린 게 큰 문제였습니다. 경기 내내 레너드와 주바츠는 활약하긴 했지만 하든이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전반전까지 6득점 1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50%였는데
후반에는 5득점, 7리바운드, 4어시스트, 야투 성공률 20%에 그쳤습니다. 덴버 수비에 잡혀 먹힌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언가 소극적이고 몸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지난 4차전에서도 하든은 15득점으로 팀 내 득점 4위에 그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6번째였습니다.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체력적인 부담도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비에서 하든이 에너지를 많이 쏟아내니까 후반에 힘을 내야 할 때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든이 요키치를 안 막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터런루 감독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하든은 이번 시리즈 내내 고든이나 브라운을 맡고 있습니다. 고든은 하든을 상대로 1대1, 브라운은 오프볼 컷인이나 공격 리바운드 참여로 하든을 계속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하든의 수비 로테이션 능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입는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하든이 잘하는 수비는 딱 두 가지입니다. 뛰어난 힘으로 버티는 수비, 그리고 손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키치 수비하는데 딱 필요하기 때문에 요키치와 매치업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골밑 수비 때문입니다. 덴버는 외곽슛 시도가 적은 대신 골밑 득점이 최고인 팀입니다. 페인트존 득점이 정규 시즌 리그 1위였죠. 결국 그들의 장점을 막기 위해서 주바츠가 안쪽에 있는 게 중요한데 자꾸 덴버가 머레이와 요키치 2대2 게임으로 주바츠를 외곽으로 계속 불러내고 스위치를 강요하기 때문에 안쪽을 지키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비 매치업을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터런루 감독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5차전은 덴버가 잘한 경기였고 클리퍼스의 전술적인 문제가 크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덴버의 슛이 워낙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머레이의 하이라이트만 봐도 터프슛을 대부분 때려박는 걸 보면 실제로 클리퍼스 수비를 뛰어넘는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루 감독의 인터뷰를 본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전략과 크게 다른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5차전에 보여줬던 수비 매치업 바꾸기, 지역 방어는 6차전에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쓰더라도 경기 내내가 아니라 전반이나 후반에 분위기 전환용으로 쓸 겁니다. 결국에는 하든의 영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든은 지금 4, 5차전 너무 부진했습니다. 무언가 공격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슈퍼스타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플레이가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파울만 이끌어내기 위한 동작입니다. 하든이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부자연스러운 동작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레 전체적인 리듬에도 영향을 끼치고 말았죠. 특히 하든은 커리어 내내 플레이오프 6차전에서 다소 부진한 바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6차전 15경기 통산 평균 20.1점, 5.3리바운드, 7.2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투 성공률 40.4%, 3점슛 성공률 34.9%에 그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총 5번의 플레이오프 6차전 경기가 있었고 그중 20득점을 넘긴 경기는 단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20득점을 넘긴 경기만 이기고 나머지 4경기는 모두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제 5경기나 치른 만큼 서로의 전략이나 전술, 플레이 성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집중력 있게 기본기를 지키면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루 감독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6차전 주인공은 누가 될지 클리퍼스가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